네, 자, 챕터 36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동의 위반의 효과. 자, 동의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분리 변경 하려면 근로자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노조가 없을 경우에, 노조 있을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무효입니다. 그런데요, 판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지 않고요, 그 예외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효를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너무 애매모호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사회통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비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어떤 확립된 법리예요. 이렇게 무효로 된 취업규칙을 유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관된 법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제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분리 변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이고요. 판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 변경을 통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 박탈에서 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무효란 말이에요. 하지만 당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그 다음에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서 그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조합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여기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당해 조항에 그 불리하게 변경된 조항이죠.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무효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자, 이런 판단 기준, 자, 보시는 것처럼 제 조지를 보면서 판단 기준은 이런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자, 불이익 정도 슬래시, 자, 변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변경의 정도 슬래시,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슬래시, 자, 대상 조치 등. 중요한 거는 변경에 있게 되는 불이익 동그라미야. 불이익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변경 필요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등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 고려 판단한다. 어떤 거 고려한다고요? 자,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 그 다음에 불이익 정도, 내용의 상당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죠. 비판이 있습니다. 판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은 사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즉 뭡니까? 이거는 해석을 너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요,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판사, 법관의 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러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을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판례는 다만 이렇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기법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장면입니다. 제한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실 이게 한국 해양 오염 방지 조합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자,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 적용을 받던 종전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문제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 이런 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 취업규칙이 어떤 그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된 논의예요.
즉 취업규칙을 법규범이라 본다면 법규범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종래에 있던 형법이 신생아에게 달리 적용될 수 있나요? 기존의 형법의 적용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든 아니든 간에 뭐 적용되는 거잖아요. 법규범이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법규범설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판례가 약간 이상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종전 판례는 자 근로자의 집단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인 취업 규칙은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변경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 즉 절대성 무효설 입장이었습니다. 종래는. 그런데요 판례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전화배치 판결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은 종전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없고 신규 입사자, 새롭게 이런 취업규칙 변경된 취업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그에게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질에 따라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생겨난 것이에요. 하지만 판례는 실제 이제 실질을 따져가지고 본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 입사한 사람은 그 현재 불이익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한 변경된 취업규칙을 직접 자기가 수용하고 인지하고 입사한 거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에 어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신규 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벽에 의한 소급동의. 종래 판례는 무효인 취업규칙에 대한 소급동의의 경우 사실상 시행되고 있었던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종래 판례예요. 그 무효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민법 제390조의 무효행위 추인법리 여기에 근거해서 소급동의의 효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시 한번 민법 보셔야죠. 민법 제139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민법 제139조. 제가 읽겠습니다. 139조. 자, 139조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효행위 이제 추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굳이 같이 보면 될 것을 제가 그랬네요. 자,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39조. 자, 보시는 것처럼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 무효인 그런 취업규칙은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게 이 법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판례는 종전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자 보신 것처럼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따라서 소급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전화배치 판결로 변경된 것은 아닌데요. 최근 판례는 좀 종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최근 판례는 종전은 원래 법대로 따르면 알고 추인했었어야지 인정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종전부터 소급적으로 유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동의를 소급 동의 또는 이걸 소급적 동의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아요. 자, 이렇게 그 최근에는 종전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즉 이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급적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특이한 판례예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다시 배울 것입니다. 자, 이 주지의무는 취업규칙 변경된 것은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해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자,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령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의 규범인 것을, 여기 규범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뭐예요? 이런 주지, 알리는 게 없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판례는 이런 뉘앙스로 볼 때 적용 안 된다 라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 주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지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런 변경된 취업 규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그 해당 근로자에게 무효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